저도 2번이 나은 것 같아요. 저도 2번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네. 저는 이제 3번에서는 히스타민 수용체에 관한 문제를 내봤는데요. 이 내용이 좀 세세한 내용인 것 같긴 한데, 그냥 여러 히스타민 수용체 1, 2, 3, 4를 한번 기억할 그런 용도의 문제로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인데, 그 H1 수용체는 GQ 단백질이고, H2는 GS 단백, 그리고 H3랑 H4는 둘 다 GI 단백, 어, 어, 색질이라서 답이 5번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서는 히스타민 대사에 관하여서 교수님이 그래도 꽤 중요하게 설명하신 것 같아서 내봤는데 어, 저는 히스타민 답 선지만 우선 따져보면은 히스타민 대사에서 대사산물은 활성이 거의 없으면서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선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번, 4번 중에 그나마 4번이 좀 더 그래도 중요한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전 4번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4번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4번으로 할까요? 네. 네. 네, 저는 먼저 H3 수용체 작용 기전에 대한 문제를 냈는데요. 일단 답은 4번으로 맵카이니즈가 비활성화되는 게 틀린 것입니다. 네, 강의록을 보면은 H3 수용체 작용 기전으로 지단백에서 아데닐 사이클레이즈가 비활성화되고 캠페 생성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신경종말, 내년 칼슘 통로에 작용하여 CA2 플러스의 유입이 감소하고 그 결과 총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가 신경 절제 물질의 유리 감소, 맵카이네즈 활성화, 그리고 Na 플러스 H 플러스 교환체 억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H1 수용체의 기량제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냈는데 여기서 답은 5번으로 H1 수용체의 기량제의 가장 중요한 작용은 알러지 증상을 예방 치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6번 문제가 좀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공부를 하면서 그 여러 히스타민 수용체 기능에 대해서 좀 같은 히스타민 수용체더라도 1번, 4번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달라졌었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6번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6번이 좋은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아, 네. 저는 1장에서 7번, 8번 문제를 냈는데, 우선 7번에서는 조금 쉬운 문제긴 한데, 히스타민이 체내에서 양리학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해 봤어요. 그래서 나머지 1번부터 2번을 제외한 나머지 선지는 맞는 선지고, 2번 같은 경우에는 히스타민이 위산 분비를 촉진 H2 리셉터에 붙었을 때 촉진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두봉리랑 마찬가지로 안타고니스트가 수업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 같아서 안타고니스트랑 히스타민을 모두
담는 문제로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기관지를 수축시키기 때문에 천식 환자한테 투여하면 안 된다라는 점까지 강조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문제를 만들었고, 저는 이 둘 중에서는 사실 만들 때는 8번이 좀 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앞에 두 문제가 기랑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7번 문제도 조금 쉽지만 기본적인 문제로 출제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7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7번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단 9번 문제는 전체적으로 히스타민 수용체에 대해서 묻는 문제를 만들었고요. 어, H1부터 H4 수용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강의록 한 페이지에서만 내지 않고 여러 페이지에서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앞에 부분 설명은 맞는 설명인데 뒤에 부분에서 이제 H3 수용체가 흥분 시에 신경전달 물질 유리를 억제하고 MAPK를 활성화하며 Na 플러스 H 플러스 교환체를 억제한다는 내용이 이제 틀린 설명으로 나와 있어서 답이 4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키닌 수용체에 관해서 묻는 문제를 만들고 싶어서 키닌 수용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답은 3번, 5번으로 3번에서는 이제 시상하부 척수 등 세포에서는 비원수용체가 기본 발현하는 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는데, 미세 악교세포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원수용체가 기본 발현하는 게 아니라 비활성 상태일 때 비투 수용체를 발현한다는 내용이 있었기에 문제를 냈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B1, B2 이질 이량체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는 B2 효연제만으로도 B2 효연제가 교차 탈민감을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을 때는 이제 9번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더 신경 써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박보성 학우님께서 만들었던 문제랑 좀 비슷한 이제 형식으로 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박부성 학우님이 그 문제를 선택하시진 않으셨더라고요. 근데 또 키닝 수용체에 관한 문제를 만들으신 분이 없으셨던 것 같아서 10번을 선택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좀 의견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읽어봤을 때 9번 문제도, 물론 키님 문제가 없긴 하지만 9번 문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저도 10번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문제 다 좋아서 따라가겠습니다. 박부성 학우님께서는 혹시 저는 캐닝 수용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번으로 할까요? 네,
11번은 그냥 그 5번 선지가 틀린 선지인데, 그 강의록에 저 좀 길게 써져 있는데, 폐 마스트셀에서는 그 저렇게 길게 써져 있는 저 작용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굳이 강의록에 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거 보기에 넣고 싶어서 문제 만들었고요. 하고 12번은 그 히스타민 원 수용체 기량제 그 부작용이, 그러니까 기량제가 중요해 보여서 그, 그 뭐야. 근데 부작용들이 이제 좀 나열되는 식으로 강의록에 나와 있어서 이제 저런 걸로 보기 만들어서 하나 바꿔서 내거나 아니면은 하나 옳은 거 고르는 그런 식으로 내면 좋을 것 같아서 냈고, 저기서 답은 이제 옳은 거 고르는 건데 4번인데 저게 좀 중요하게 다뤄진 것 같아서 저거를 맞게 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11번 그 5번 선지가 굳이 그 폐 마스트셀이 그 히스타민의 그런 분비를 조절하지 않는다라고 굳이 적어 주셔서 저 5번 선지 때문에 11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강의록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11번 문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11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11번 괜찮은 것 같습니다. 11번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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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